반갑습니다.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최근에 언컨택트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요즘 가장 궁금해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과연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아니면 지나기 전에도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어떤 변화가 더 생기고 또 그 변화 속에서 누군가는 또 기회를 가져갈 거고 또 위기도 만나겠죠. 이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나죠. 근데 변화가 올 때마다 기본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갖고 있는 먼저의 태도가 뭔가 하면 아주 크게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계속 알고 있던 거, 내가 잘하던 거,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거 계속 갔으면 좋겠다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하면 또 새로운 거 배워야 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복잡하고 자꾸 숙제가 자꾸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숙제 푸는 것보단 아는 거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이번에 처음 감지된 게 아니었습니다. 언컨택트, 즉 컨택하는 걸 하지 않겠다라는 건요. 우리가 그전에도 계속 있어 왔던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했을 수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 언제부터 해봤습니까? 되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물건을 그렇게 다 사왔었어요. 온라인 수업도 이번에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격 교육이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 일상에서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눈앞에 사람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상황들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만약에 팬데믹이 이번이 아니고 한 20년 전쯤 왔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는 이 불편함 빼고 사실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재택근무하면서 일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원격 수업도 다 하고 있고 물건도 사고 있고 다 해요. 안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년 전쯤에 왔으면 못하는 게 더 많았겠죠. 이미 우리 사회는 기술적 진화, 산업적 진화가 사람을 눈앞에 있지 않고서도 잘 돌아가는 세상을 계속 꾸며왔던 겁니다. 이번 팬데믹 때 수많은 기업이 어려워졌는데요. 반대로 수많은 기업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최근에 역대 최고 주가를 달성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좋아진다는 시장의 태도일 텐데요. 그뿐이 아니죠. 그런 기업들 1분기 팬데믹 와중에 1분기 매출 다 좋았어요. 전년 동기보다 다 높아졌습니다. 즉 수혜자란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IT 산업의 방향이 그 방향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IT 산업 하면 떠오르는 기술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을 테고 로봇도 있을 테고 핀테크라던가 블록체인 있겠죠. 이 모든 기술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눈앞에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서도 일이 되게 만드는 기술들입니다. 즉 우리가 아는 IT 기업들은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IT 산업이 즉 언컨택트 이코노미를 지향해 왔던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예전부터 계속 바뀌어져 왔었어요. 근데 계속 그거 외면하고 있다가 세상아 바뀌어라 난 모르겠다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을 만나니까 이제서 좀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데요. 이런 변화의 기회를 사실 다음번에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때마다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라는 태도를 좀 많이 가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변화가 이렇게 산업의 진화처럼 뭔가 다 잘 되고 이런 것만 있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이번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건 눈앞에 사람이 없어도 된다 이 얘기는요. 가령 재택근무 같은 거죠. 이제까지 사무실에 다 모여서 일을 했었어요. 상대방이 누군지 보고 상사가 아랫사람 같이 일하면서 지시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자 떨어져서 화상회의, 카메라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회의하는 정도 아니면 각자가 자기의 PC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지만 각자 집에서 일하게 된다거나 이게 눈앞에 사람이 없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가장 핵심은 따로 떨어져 있는데도 일이 잘 되려면 권한과 책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하는 프로세스가 투명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까지 일할 때도 권한은 소위 얘기하는 높은 사람만 다 가지고 이제는 권한도 없고 책임 위에 특별한 사람만 지고 이렇게 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구도가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사실 기존의 방식에선 투명하지 않는 것도 되게 많았죠. 위계 구조 속에서 정보도 소수만 가졌고 그리고 일도 사실은 밑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재택근무, 원격 근무라는 것은 그 상황 자체를 다 바꿔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택 원격하겠다는 기업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런 기업들에서 가장 필수가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어떻게 투명하게 평가할 건가, 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로도 넓어지겠죠. 우리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 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보다 덜 열심히 한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단지 그가 지위가 좀 높다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공정하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언컨택트로 진화하는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직접 맞닥뜨리기 부담스러워서 이런 게 자꾸 변화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가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컨택 사회에 살았어요. 특히나 컨택 중에서도 과잉 컨택이었죠. 너무 끈끈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다뭐 모여서만 일을 했고, 뭐 내가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일하고, 그 끈끈하게 뭉쳐 있는 것이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사실은 되게 많았었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바꿔지는 상황들이 될 텐데요. 재택 원격을 이번에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팬데믹 끝나도 계속 하겠다, 앞으로 더 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자꾸 나와요. 더 놀라운 건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게 부동산 문제에도 영향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아니고 각자 재택 원격을 하게 되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업무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테고, 사실 이건 도시화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가 도시에 다 몰려 사는 이유는 거기에 일자리가 있고 경제 기반이 있어서인데요. 즉 출근하지 않아도, 사무실까지 나가지 않아도 각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 문제도 좀 달라지겠죠. 그동안은 뭐 국토 균형 발전 이런 숙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쉽게 했던 방법이 서울에 있던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보내는 거, 즉 일자리를 보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재택 원격 이 문제가 확산되기 시작하면 여기 또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겠죠. 우리는 도시화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번 팬데믹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도시화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모여 살잖아요. 다들 모여 사니까 누구 하나가 무슨 뭐 감염이 되면 잘 퍼뜨려지는 구조가 됐죠. 그리고 도시화만 있는 게 아니죠. 세계화하기도 하죠.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에서 해외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14억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해외여행 누구나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놀러 가기도 하고 일 때문에 가기도 하고 전 세계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 문제가 생겨도 쫙 퍼질 수 있는 건 거죠. 도시화, 세계화, 이거 갑자기 나온 이슈 아니거든요. 계속 이어져 왔던 흐름입니다. 즉 우리 사회는 계속 컨택 기반에서 끈끈하게 살다가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컨택트에 대한 욕망을 계속 쌓아오기도 했고, 우리의 산업 또한 언컨택트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편리함을 자꾸 만들어주기도 했고, 세계화 도시화에 대한 그림자도 자꾸 쌓여지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팬데믹을 만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될 건지도 생각해 보실 테고, 앞으로 그러면 세계화 도시화의 흐름은 어떻게 바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흐름의 근본적 배경이 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경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 전염병이 우리가 운 나빠서 이번에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운이 좋아서 이제 겪는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지난 20년간 뭐 인수 감염 전염병 계속 늘어나기도 했고, 기후 변화, 요즘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는 얘기까지 쓰죠. 이런 생태계 파괴와 기후 문제 누가 일으킨 겁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외계인이 와서 일으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굉장히 밀도 있게 일으킨 일입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하다 보니까 야생과 우리의 접점이 자꾸 좁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후변화, 온도가 올라가는 건 단지 더워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곤충들의 서식지가 넓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말라리아라는 질병을 들어는 봤지만 동남아시아 여행 갔을 때나 생각하는 건 거지, 우리 일상에서는 그다지 생각 안 했다면, 우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여전히 말라리아로 전 세계에서 한 7, 80만 명 죽는 거 아시나요? 그 옛날 질병 같지만 여전히 그렇고요. 그리고 모기의 서식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넓어지는데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는 중이고, 모기뿐이 아닙니다. 그런 매개하는 곤충들이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우리가 발생시킨 겁니다. 즉 이런 환경 문제가 뭐 갑자기 한다고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도 꽤 시간 걸릴 겁니다. 즉
이번 팬데믹이 지나가도 이런 팬데믹의 위험이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또 올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동물에 대한 것도 뭐 구제역부터 광우병부터 매년 살처분하고 있는 거 우린 늘 지난 10년간 계속 겪어봤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즉 우리가 이번에 마스크 쓰고 이 불편한 거, 사람 만나는 게 좀 불편해진 거, 이 상황들이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 계속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언컨택트, 사람과의 접점을 달리하는 방법, 즉 사람과 고립하겠다는 게 아니고 접촉은 덜 해도 접속, 연결은 더 많이 하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자는 겁니다. 세계화, 우리가 세계로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막 다니기만 했다면 그렇게 다니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소통은 지금도 네트워크로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좀 바꾸는 것도 이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하고, 환경에 대한 태도, 어떻게 문제를 풀 건가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참에 우리가 또 많이 느낀 게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정말 사람이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느끼면 안 되죠. 기업에선 공장에 사람의 확진자가 생기면 생산 라인이 중단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왜냐하면 기업은 리스크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화입니다.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 뭐 각종 자동화들이 자꾸 일어나면 날수록 결국 우리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이 자꾸 두렵다 하면 할수록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이런 변화 상황에서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사람과의 감염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이 위험스럽고 부담스럽긴 해도 그래도 우리는 사람 없이 못 삽니다. 사회적 동물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고 어떻게 연결될 건가, 이것도 우리 앞으로의 숙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까지 살면서 수십 년간 당연시 여겨왔던 것들이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악수죠. 이제까지 누군가 손 내밀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 내밀었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었죠. 근데 이젠 손 안 내밀죠, 서로가. 살면서 수십 년간 해왔던 일이 악수하는 거였었고, 인류에게는 한 2000년 너무 문화입니다. 근데 이 몇 달 동안 거의 사라질 판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나 원래 이렇게 살았어, 이런 얘기를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건 지금부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살면서 이런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면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늘상 비슷하게만 살아왔을 텐데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참에 삶의 방향,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어떤 산업에 관심 가질지, 어떤 삶이 이어질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 이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가져보길 바랍니다.